저의 요즘 소원이 트롯 가수 강서준 씨를 직접 만나보는 것이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말렸어요. 엄마, 그런데 뭐 하러 가요? 어린애들도 아니고. 사람 많고 위험하기만 해요. 하지만 저는 손자 민호와 함께 강서준 콘서트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스타 강서준 씨가 제 손주 민호의 사연을 듣고 직접 VIP석으로 옮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할머니를 보면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오늘도 수다할매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순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고요. 자식 셋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명절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정신은 또렷하지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2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려고 했어요. 특히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얘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제 평생 한 가지 소원부터 이루고 싶었어요. 바로 트롯 가수 강서준 콘서트를 직접 보는 것이었죠. 최근 트롯 방송을 보다가 좋아하게 된 가수인데 인성도 좋고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 팬이 되었어요. 혹시 자식들이 응원해 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명절을 기다렸어요. 명절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죠. 장남 가족, 둘째 딸 가족, 막내 아들. 모두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트롯 가수 강서준 콘서트를 직접 보고 싶구나.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장남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그런데 뭐 하러 가요? 사람 많고 위험하기만 해요. 엄마 나이에 그런 곳 가면 다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는데. 둘째 딸은 더했어요. 엄마, 차라리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으세요. 공연 같은 건 완전 사치예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막내 아들은 아예 웃어버리더라고요. 엄마, 나이에 공연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요즘 할머니들 다 그래요? SNS 보니까 할머니들이 아이돌 콘서트까지 간다던데. 그냥 TV로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치매 진단까지 받은 상황에서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내가 평생 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작은 소원조차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왔어요. 장남 며느리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빠듯한데 공연 티켓은 완전 사치예요. 그 돈이면 민호 학원비 몇 달치인데 솔직히 어머니 나이에 그런 거 보러 다니는 게 좀 창피하지 않나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창피하다고요? 제 평생 소원이 창피하다고요? 둘째 딸 남편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콘서트 가기 힘든 세상인데, 솔직히 현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내 며느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병원비만으로도 힘든데.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치매 진단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치매 진단을 핑계로 제 소원을 짓밟는 거였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 시끄러운 곳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 말에 다른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철없는 어린애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손자 민호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제가 용돈 모아서 티켓 사드릴게요. 민호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운 아이죠. 부모들이 맞벌이로 바빠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밥 해먹이고 숙제 봐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요. 민호에게 엄마보다 더 큰 존재는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바로 코웃음을 쳤어요. 민호야, 내 용돈으로 그 비싼 티켓을 어떻게 사겠니? 어른들 얘기는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너는 공부나 해. 중학생이 무슨 콘서트야? 장남도 거들었죠. 그래, 민호야. 내가 할머니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차라리 할머니랑 집에서 영화나 보는 게 어때? 다른 자식들도 웃어넘겼지만 민호 눈빛만은 달랐어요. 그 애는 정말 달랐어요. 민호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예요. 꼭 같이 가요. 약속해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해도 이 아이만은 제 편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장남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사실 민호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가져다 주러 갔었거든요. 항상 그래왔듯이 손자 뒷바라지는 제 몫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혹시 민호 학교 서류인가 해서 확인해 보려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반짝이는 건 바로 강서준 콘서트 VIP 티켓 2장이었어요. VIP석이에요. 그것도 2장이나. 저는 손이 벌벌 떨려서 티켓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거요? 거래처 접대용이에요. 중요한 손님이랑 가야 해서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소원은 사치라고 창피하다고 현실을 보라고 하면서 거래처 접대용으로는 VIP 티켓을 2장씩이나 사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이 얘기는 민호한테 하지 마세요. 괜히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상처받을까 봐요? 정작 상처받은 건 저인데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들은 며느리의 전화통화였어요. 응, 어머니 콘서트 얘기?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솔직히 치매 시작된 사람이 그런데 나다니는 거 보기 싫잖아.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들고 다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소원은, 내 마음은 저 아이들에겐 단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구나. 거래처 접대는 VIP석으로 하면서 엄마 소원은 사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구나. 이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민호가 숙제를 가져오러 왔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깨어나세요. 민호가 울면서 119에 신고했고 자식들도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어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이미 제 가슴은 깊이 배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에요.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자식들이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3일을 누워 있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누가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제 편인지 확실히 해야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공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며칠 뒤, 제 방문을 두드린 건 민호였어요. 두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과외하고 모은 돈으로 중고 사이트에서 힘들게 구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작고 구겨진 티켓 2장이었어요. VIP석은 아니었지만 민호가 몇 달 동안 모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산 소중한 티켓이었어요. 할머니 쓰러진 거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용돈을 모았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줄 몰랐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에게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분이에요. 어릴 때 저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잖아요. 꼭 같이 가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제가 부족해서 VIP석은 못 샀지만 그래도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순간 저는 민호를 꼭 안아줬어요. 민호야, 내가 할머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어릴 적부터 내 품에서 자라더니 결국 내 진짜 효도는 내 손에서 오는구나.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드디어 콘서트 당일, 민호와 함께 콘서트장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조명이 터지고 무대 위에서 강서준이 나타났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어요.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대 스태프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순자 할머니세요? 강서준 씨가 찾으신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민호가 티켓을 살 때 중고 사이트에 할머니를 위한 선물이라고 사연을 올렸대요. 그 사연이 강서준한테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무대 뒤에서 강서준을 직접 만났어요. 할머니,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자분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연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때 강서준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세요. 강서준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가수냐고. 하지만 할머니만은 달랐어요. 강서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할머니가 끝까지 응원해줄게라고. 그런데 제가 데뷔하기 직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 무대를 한 번도 보지 못하시고. 여러분, 그 순간 강서준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호 군의 사연을 보고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할머니와 함께 콘서트를 볼 수 있다는 게. 민호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그런 할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분명히 하늘에서 강서준 아저씨 노래 듣고 계실 거예요. 강서준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노래할 때마다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민호 군을 보면서 제가 할머니께 못다 한 효도를 대신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와 민호 군을 VIP석으로 모셔드릴게요. 그리고 강서준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무대에서 할머니를 소개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노래만 들으면. 하지만 강서준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받지 못한 사랑을 오늘 조금이라도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강서준 아저씨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도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VIP석으로 자리를 옮겨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강서준이 콘서트 중간에 정말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여기 계신 김순자 할머니와 손자 민호 군입니다. 갑자기 조명이 저희를 비추는 거예요. 할머니는 68세인데도 손자와 함께 제 콘서트를 보러 와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요. 강서준이 민호의 사연을 관객들에게 들려줬어요. 중고 사이트에서 용돈 모아 티켓을 산 이야기, 할머니를 위해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민호 군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 순간 콘서트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호야 잘했어. 정말 감동이에요.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모든 분들이 할머니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강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 노래나. 다 좋아요. 그럼 제가 할머니께 특별히 한 곡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는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만든 곡이에요. 그리고 강서준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 그건 바로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곡이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난 내가 되었네요. 이제는 할머니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콘서트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강서준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무대에 잠깐 올라와 주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민호가 제 손을 이끌었어요. 할머니, 함께 가요. 결국 저는 민호와 함께 무대에 올라갔어요. 강서준이 저희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할머니, 이 사진은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민호 군도요. 사진을 찍은 후에 강서준이 앨범 하나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만든 앨범이에요. 직접 사인해서 드릴게요. 앨범에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김순자 할머니께,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민호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이너스 강서준 드림. 그리고 민호에게도 따로 사인을 해줬어요. 민호야, 내가 할머니께 보여준 그 사랑 절대 변하지 마.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할머니를 평생 잘 모셔드려. 마이너스 강서준 형이. 민호가 감격해서 울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간직할게요. 그런데 강서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만나 뵈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도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더 잘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호 군을 보면서 알았어요. 할머니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걸. 할머니께서 민호 군에게 주신 사랑이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민호 군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저도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2부 공연에서는 VIP석에서 강서준의 노래를 들으며 민호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강서준 아저씨도 할머니처럼 좋은 분이네요.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강서준이 저희를 마지막까지 배웅해줬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민호야, 할머니를 정말 잘 모셔드려. 너 같은 손자가 있는 할머니는 정말 복받은 거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계속 감격해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강서준 아저씨가 할머니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할머니, 무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께 박수를 보낼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계속 그날의 감동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강서준 아저씨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그리고 할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강서준 아저씨처럼 할머니 사랑을 평생 기억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강서준이라는 스타가 저희에게 보여준 그 진심, 그리고 민호와 함께한 그 특별한 시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콘서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사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재산 정리를 하려고 했어. 자식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까 내 정신이 더 또렷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거든. 장남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엄마, 무슨 재산 정리요? 얘들아, 사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모르게 남겨놓은 게 있어. 강남에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분당에 빌라 1채가 있어. 모두 합치면 시세로 약 50억 정도 될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요. 장남부터 막내까지, 며느리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죠. 둘째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부동산에 투자해서 모은 거야. 나도 얼마 전에 변호사한테서 정확한 내용을 들었어. 막내 아들이 급하게 물었죠. 그럼 엄마,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래는 오늘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정하려고 했어. 그런데 트롯 콘서트 한 번 가는 게 사치라고 했던 너희들에게 과연 이 재산을 맡겨도 될까 싶더라. 장남이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둘째 딸도 울면서 달려들었죠. 엄마, 저도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막내 아들은 거의 엎드려서 엄마! 저 정말 철없었어요! 엄마 소원 하나 들어드리지 못한 불효자예요! 장남 며느리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둘째 사위도 어머니,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효도가 뭔지도 모르고. 막내 며느리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다 들어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늦었어.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재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진짜 실망스럽다. 장남이 울면서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왜 거래처 접대용 VIP 티켓은 샀으면서 엄마 티켓은 사치라고 했지? 둘째 딸이 급하게 엄마, 그건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막내 아들이 울먹이며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엄마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했을 때 말이야. 지금은 일단 모든 재산을 손주 민호가 성인이 되면 다 증여해주고 싶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던 말던 내 마음은 그래. 그래도 자식들이라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는 주겠어. 앞으로 3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거야. 진짜 효도가 뭔지 보여봐. 그 다음에 재산 얘기하자. 지금까지 너희가 보여준 게 바로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재산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무릎 꿇고 빌고 자식들은 모두 울면서 빌었지만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미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3년 동안 지켜볼 테니까 진짜 변한 모습을 보여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날 밤 민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할머니에게 진짜 효도가 뭔지 가르쳐 줬어.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은 정말 달랐어요. 그 이후로 자식들의 행동이 180도 바뀌었어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둘째 딸, 엄마,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반찬 해왔어요. 그리고 이거 건강식품인데. 막내 아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하실래요? 아, 그리고 콘서트 있으면 또 가고 싶으시죠? 특히 며느리들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장남 며느리,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다 들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막내 며느리, 어머니, 콘서트든 뭐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쉽게 풀릴 것 같아? 3년이라고 했으니까 3년을 기다려. 진짜 변했는지 지켜볼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건 이제 와서 저에게 온갖 선물을 가져와요. 비싼 한정식도 사오고 명품 옷도 사오고 건강검진도 예약해주고. 하지만 정작 제가 원했던 건 그런 비싼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이웃들도 다 알게 됐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참 잘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돈 얘기 나오면 갑자기 효자가 되더라. 그래,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재산 얘기 나오니까 난리야. 어떤 할머니는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정말 한심하더라.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50억이면 큰 돈인데 그걸 다 손자한테 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재산 얘기 나오고 나서 하는 행동은 소용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그 돈 필요 없어요. 삼촌들이랑 고모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요? 민호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할머니가 정할 일이야. 그리고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럼 저도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할머니가 치매 진단받으셨잖아요. 저는 할머니 곁에서 끝까지 모실 거예요. 대학교도 서울로 갈 거고, 결혼해서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야,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을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야. 이제 자식들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거창한 선물이나 비싼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작은 관심과 사랑이면 충분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이 한마디가 몇십만 원짜리 선물보다 더 값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
재산 문제, 효도에 대한 고민.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진짜 효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으로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수다할매 채널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